제가 두 번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준비한 키워드는 책임의식, 자율,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숫자, 도식,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이해에 기반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가 무수히 반복드린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 지출,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AI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챗GPT라는 그 AI마저 그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정신과 감정이 육체를 지배하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바로 이 인간의 정신,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 지출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을 돕겠다, 개척한다는 도전의 정신, 책임의 정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겠다는 상승의 정신, 희망의 정신, 이 희망의 정신 속에서 나를 돕고 가족을 돕겠다는 책임의 정신, 이 책임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작합니다. 숫자와 상품권, 재정 지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저희 본회의장에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저처럼 경제관료, 사업가, 투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행정관료, 또한 언론인, 많은 분들이, 많은 직업들이 계십니다. 그 직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생산활동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 어떤 정식으로 하셨던지요? 시민단체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정의감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행정관료와 기업인의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그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또한 그 직업들을 떠나 정치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에 도전할 때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숫자 때문에 결정을 하신 것인지요? 어떤 공식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요? 뜨거운 뙤약볕 염전을 개척하는 노동자도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의 가족을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십시오. 조립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분들은 숫자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 혼란스러운 주식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절대 돈을 벌겠다는 저 각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많은 숫자를 이해하고 그 많은 변수를 이해해서 투자를 성공시키겠다는 저 집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를 상승시키겠다. 가족을 책임지겠다. 이 정신이 아닐까요? 다음 하겠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저분을 매일 새벽, 매일 저 공판장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분의 마음, 저분의 정신, 저분의 책임감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국회 그림도 다시 집어넣습니다. 지금 갈등 속에서 힘드신 의료계의 사진도 담아봅니다. 마트, 진열대 노동자분의 사진도 담아봅니다.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의 도전의식, 책임감을 숫자로, 그래프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3조 원을 뿌려서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가가 숫자와 도식, 기술로만 경제를 보는 것이 그래서 반쪽짜리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살포는 저희의 책임정신과 자유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것도 선거철에 3번째 나온 살포 공약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공약은 저희의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나를 책임지겠다, 나를 상승시키겠다, 나와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이 정신에 도움이 될 것인지요? 제가 아이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초반에 소개한 경제학 부교재에는 아이들의 경제 교과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경기가 침체될 때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긴축해야 되는 순간에는 진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걸 배제하고 우리는 22대 국회는 이 8월 1일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아이들 경제교과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단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또 다른 코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저희의 자유, 책임, 소명의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유재산권은 하드웨어고 소명의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동기, 책임의 동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강한 겁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저 사유재산권의 코어와 자유책임 소명 정신 위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PPT를 아이들 부교재에 넣는다고 해도 저는 영광일 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만 원, 13조 원을 뿌려서 한 달에 반짝 효과, 20%의 소비 효과, 그리고 도우려 했던 분들은 돕지 못했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찬성했느냐? 저는 이 결정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공산주의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잠시 한번 극단적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 단순한 도식을 내세웁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소비한다. 노동 투입, 공동 노동 투입,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과잉 경쟁, 탐욕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사유재산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희가 아까 본 그림에 사유재산권이 없고 자유, 책임, 소명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은 아예 부정이 되고 자유로운 책임 대신에 공동 생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을 누가 할까요? 소비를 누가 할까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서 마르크스가 와서 대신 생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이 내려와서 대신 생산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결국 생산과 소비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책임의지와 사유재산권의 열망을 배제했는데 그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열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인간의 자유, 책임, 소명의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상승의지와 책임의식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보면 그 체제 속에서 학습, 교화, 특히 정치학습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산주의는 끝없이 학습과 교화, 정신무장을 시킬까요?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을 거세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자유책임 소명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신의 개조를 추구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영웅의 칭호를 많이 붙입니다. 공화국의 영웅, 생산의 영웅, 영웅들을 많이 탄생시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제과학적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소유권이 없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비시켜 드리는 것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컴퓨터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정신이 다른 겁니다. 정신이 달라서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해서 저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제가 수백 번 압축드리겠습니다. 20, 30%의 소비 효과, 한 달의 반짝 효과, 그나마도 잘 되는 곳으로 몰릴 것이고, 그런데 왜 8개월이나 걸리는 방식을 또 택했는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금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석유화학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철강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K-팝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정신이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한 정신이에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법안을 만들고 사회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키워가는 국민들의 정신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껏 이렇게 스스로 묵묵히 마트에서, 공판장에서, 제조업 일자리에서, 증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들의 정신에 우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 위험성, 책임의식의 위험성, 소명의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국회의원들은 겪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나간 후에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 세대는 이것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습니다. 이제 출생하는 세대들은 20에서 30만 명입니다. 저희들은 늙어갈 것이고 13조 원은 남을 것입니다. 흩어진 13조 원이 끼친 정신의 손상도 남을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정신을 물려줄 것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선택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신을 손상 줄 것이냐, 빚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작게 보이고 13조 원은 남의 돈으로 보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남의 돈이고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어있는 정신의 흐름, 의식의 저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토론할 작정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셨습니다. 듣기에 불편했지만 여러 날을 성찰해 봤습니다. 불로소득, 나도 어려서부터 다 들은 단어인데 저것은 옳은 단어인가? 생소소 세재생 외우듯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지목된 소득은 땅 투기,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공원 맞은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수고는 불로소득입니까? 사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펀드 매니저로 취직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땀은 불로소득입니까?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국민연금이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났다, 잘 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은 불로소득입니까? 단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단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념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헛갈림, 말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실수는 국민의 실수로 전이됩니다. 국회의원의 혼동은 국가의 혼동으로 전이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 펀드 매니저의 땀과 노력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되는 자본소득, 투자소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투자소득입니다. 그런 투자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방식을 토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살포해서 한 달간의 반짝 효과를 내자고 토론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 극명한 대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헛갈려서 네이버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좀 찾아봤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모태가 된 더 오래된 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공공선이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제도나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장치에 의해서 경제가 개입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사회의 공공선입니다. 결과는 엉뚱하죠. 당연히 개인들의 자유로운 책임 의지는 손상을 받습니다. 결국 생산이 줄어듭니다. 수출도 안 됩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려워질 뿐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과감하게 뿌려서 영업장의 매출을 직접 높이겠다. 이 의식의 흐름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방식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그 사이 어디에서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다시 중간에 요약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일지요? 저희가 의결하면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은 허공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만 원 13조 원 재정 지출의 위험성, 타당성, 현실성
장단점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일 자유, 책임,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지금 토론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시 같이 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를 먼저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책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저는 책임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에 발휘된 소명이 없는 자유는 관역이 없는 화살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책임 속에서 저희의 권한이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25만 원 상품권을 20% 소비진작 효과, 반짝 효과, 8개월이 걸릴지 10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방식으로 현금에 뿌려서 빚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안이 미칠 정신적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나와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내가 받은 투자자의 자금을 반드시 불려주겠다는 소명의 자세, 회사를 성공시켜서 인류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사업가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정신이 결합되지 않은 체제는 정신이 없는 체제이고 결국 붕괴했습니다. 이 간명한 원리를, 역사의 원리를 지금 제가 여기서 설파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13조 원의 빚을 남김과 동시에 정신에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혼의 문제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제가 배운 영혼의 해답, 철학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best version of yourself, 최고의 자아를 추구한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아다운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기에 자리를 받으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 도전을 하셨는지요? 선거철의 힘듦, 그 어려운 체력적 부담, 사생활을 노출해야 되는 이 부담감, 가족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위험성, 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여기에 오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바로 best version of yourself가 아니신지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질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나와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율, 책임의 정신에서 가장 멋지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좀 잠시 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제가 설파하고 있는 정신의 힘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도전적이며 또 멋진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촌 경제 최고의 빛나는 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업을 일궜고 가정을 꾸렸고 이제 빛나는 G7 대열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저희가 가장 빛나는 성장의 아이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경제 성장을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도전, 그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요? 저는 숫자와 그래프, 그것은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적을 만든 저희의 원동력은 나라를 잃었던 서름, 반드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그 길의 정신, 반드시 잘 살아보겠다는 잘 살아보게라는 구호, 이 가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도전의 정신,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이 여정을 우리는 이 정신으로 헤쳐나왔습니다. 해서 G7 테이블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도전이 뭉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정신, 도전의 결과 위에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조합인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경제 우등생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는 이 경제를 어디로 운전해 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디에 있게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저희들 손에 있습니다. 산업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구조는 아직 우리들 손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산업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 도전과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의식, 자유의지, 소명의식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동 거는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식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 정신을 넘나드는 정책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파고들 수 있는 방심, 놓침, 유혹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민주 시민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집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책임과 소명 의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보존은 정신의 보존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지원금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영향, 자유, 책임의지의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